안녕하세요. 구주차 수업 시작합니다. 중간고사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딥러닝으로 들어갑니다. 7주차에서 퍼셉트론과 MLP, 파이톨치 기초를 배웠죠. 오늘은 그때 이건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들을 배웁니다. 신경망이 실제로 어떻게 학습하는지 그 핵심 메커니즘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이에요. 경사하강법, 역전파, 활성화 함수, 옵티마이저, 정규화 기법, 하나하나가 딥러닝의 핵심 기둥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4가지입니다. 첫째, 경사하강법의 원리와 학습률의 역할을 이해합니다. 신경망이 학습한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됩니다. 둘째, 역전파 알고리즘의 동작 원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7주차에서 로스점 백골드가 자동으로 기울기를 계산한다고만 했었는데 오늘은 그 내부를 들여다봅니다. 셋째, 다양한 활성화 함수와 옵티마이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시그모이드, 렐류, 리키 렐류부터 SGD, 모멘텀, 애덤까지. 넷째, 드롭아웃과 조기 종료 등 정규화 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경망이 과적합되지 않도록 하는 실전 기법들이에요. 경사하강법을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눈을 감고 산꼭대기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목표는 가장 낮은 골짜기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눈을 감고 있으니까 전체 지형은 안 보이지만 발밑의 기울기는 느낄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파르게 내려가는 방향을 느끼고 그 방향으로 한 걸음 이동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울기를 느끼고 또 한 걸음. 이 과정을 반복하면 결국 골짜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경사하강법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t+1는 t 곱하기 나블라 l는 파라미터, 즉 가중치입니다. 우리가 찾고 싶은 값이에요. 는 학습률, 한 걸음의 크기입니다. 나블라 l은 손실함수의 기울기, 현재 위치에서 경사가 어느 방향인지 알려줍니다.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왜 반대 방향이냐면 기울기는 손실이 증가하는 방향을 가리키거든요. 우리는 손실을 줄이고 싶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울기가 양수면, 즉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경사면이면 가중치를 줄여야 합니다. 왼쪽으로 이동해야 하니까요. 기울기가 음수면, 왼쪽으로 올라가는 경사면이면 가중치를 늘려야 합니다. 기울기가 0이면 평평한 곳, 즉 최소값에 도달한 겁니다.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학습률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봅시다. 아까 비유에서 한 걸음의 크기라고 했죠. 학습률이 너무 크면 어떻게 될까요? 큰 보폭으로 팍팍 걸으면 골짜기를 지나쳐서 반대편 산으로 가버립니다. 다시 돌아오다가 또 지나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점점 더 높은 곳으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러스가 2.5에서 시작했는데 3.1이 되고 5.8이 되고 무한대로. 이게 발산입니다. 학습 실패예요. 반대로 학습률이 너무 작으면 아주 조심조심 걷는 거예요. 결국 내려가긴 하지만 너무너무 느립니다. 러스가 2.5에서 2.49, 2.48 이런 식이면 평생 걸려도 골짜기에 못 도달할 수 있어요. 또 작은 웅덩이, 즉 지역 최소값에 빠지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적절한 학습률이면 안정적으로 러스가 줄어듭니다. 2.5에서 1.8, 1.2, 0.5로 깔끔하게 수렴하죠. 그래서 학습률 설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0.001을 시작점으로 많이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조절합니다. 경사하강법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한 번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사용해서 기울기를 계산하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첫 번째, 배치 경사하강법. 배치 GD. 전체 데이터를 다 사용해서 기울기를 계산합니다. 6만 개 데이터가 있으면 6만 개를 전부 본 다음에 가중치를 한 번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수렴이 매우 안정적이지만 데이터가 크면 엄청 느립니다. 메모리도 많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확률적 경사하강법. SGD. 데이터 한 개만 사용해서 기울기를 계산하고 바로 업데이트합니다. 매우 빠르지만 방향이 불안정해서 위아래로 진동이 심합니다. 노이즈가 많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미니배치 경사하강법. 미니배치 GD. 데이터를 작은 묶음, 예를 들어 64개씩 나눠서 처리합니다. 배치 GD의 안정성과 SGD의 속도를 적절히 합친 방법이에요. 실무에서는 미니배치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배치 밑줄 사이즈는 보통 32, 64, 128 중에 선택하죠. 7주차에서 다타로 에이더를 만들 때 배치 밑줄 사이즈는 64로 했었죠? 그게 바로 미니배치 경사하강법을 사용한 거예요. 역전파를 직관적으로 이해해 봅시다. 공장 비유를 쓸게요. 공장에서 제품이 나왔는데 불량이에요. 이 불량이 어디서 생긴 건지 역추적해야 합니다. 공정이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원자재 투입 오른쪽 화살표, 1차 가공 오른쪽 화살표, 2차 가공 오른쪽 화살표, 3차 가공 오른쪽 화살표, 최종 제품. 각 공정에 기계가 있고 각 기계의 설정값이 있습니다. 불량률을 측정하고 어느 공정에 어느 기계가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역방향으로 추적합니다. 그리고 책임이 큰 기계의 설정값을 더 많이 수정하고 책임이 작은 기계는 조금만 수정합니다. 이게 역전파입니다. 신경망에서는 공정에는 레이어, 기계의 설정값는 가중치, 불량률는 손실함수. 핵심 과정은 3단계입니다. 1단계, 순전파. 입력을 넣어서 출력을 얻고 손실을 계산합니다. 2단계, 역전파. 손실에서 출발해서 역방향으로 각 가중치가 손실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기울기를 계산합니다. 3단계, 가중치 업데이트. 계산된 기울기로 가중치를 수정합니다. W 왼쪽 화살표, W 곱하기 L per W. 구체적인 예시를 봅시다. 아주 간단한 뉴런 하나입니다. 입력 X는 2, 가중치 W는 3, 편향 B는 1. 순전파를 해봅시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값을 계산합니다. Z는 W 곱하기 X 플러스 B는 3 곱하기 2 플러스 1는 7. 활성함수를 통과시킵니다. A는 시그모이드 7, 0.999. 정답이 Y는 1이라면 러스는 YA는 1, 0.999, 0.000001. 손실이 아주 작으니 이 뉴런은 잘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엔 역전파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기울기를 전파합니다. 먼저 손실에 대한 출력의 기울기 L per A는 2, AY. 그 다음 활성화함수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L per A는 L per A 곱하기 Z. 그리고 가중치에 대한 기울기 L per AW는 L per A Z 곱하기 X. 편향에 대한 기울기 L per A B는 L per A Z 곱하기 1. 보이시나요? 각 단계에서 이전 기울기에 국소적인 미분값을 곱해서 다음 기울기를 구합니다. 이 곱하기의 연쇄가 역전파의 핵심이에요. 아까 곱하기 연쇄라고 했는데 이것의 수학적 이름이 연쇄법칙, 체인 룰입니다. 합성함수의 미분을 개별 미분의 곱으로 분해할 수 있다는 규칙이에요. 예를 들어 dl 파이 dw를 구하고 싶은데 L이 w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고 중간에 y, z 같은 변수가 끼어 있다면 dl 파기 dw는 dl 파기 dy 곱하기 dy dz 곱하기 dz dw 이렇게 중간 단계를 거치면서 곱하면 됩니다. 2층 네트워크 예시를 봅시다. x 오른쪽 화살표 z는 w는 예를 들어 x 오른쪽 화살표 a는 z, 오른쪽 화살표 z는 w는 예를 들어 a 오른쪽 화살표 a는 z, 오른쪽 화살표 loss. 첫 번째 층의 가중치 w에 대한 기울기를 구하려면 dl 파기 dw는 dl 파기 곱하기 dl 파기 z 곱하기 dz 파기 dz 파기 곱하기 dz 파기 z 곱하기 dz 파기 z 파기 w 5개를 곱합니다. 각각은 국소 미분이라서 계산이 간단해요. 하지만 이걸 전부 곱하면 전체 기울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역전파의 핵심 원리입니다. 복잡한 네트워크의 기울기를 간단한 국소 미분의 곱으로 분해해서 구하는 것. 파이톨츠 러스점 백워드가 내부적으로 바로 이 작업을 자동으로 해주는 겁니다. 직접 손으로 계산해 봅시다. 수학을 따라가면 이해가 확실해집니다. 설정을 보세요. 입력 X는 1.0, 정답 Y는 0.0. 1층, 가중치 W 0.5, 편향 B 0.1, 활성화는 리을 U. 2층, 가중치 W 0.3, 편향 B 0.2, 활성화 없음. 손실함수, MSE는 YY. 먼저 순전파입니다. Z는 W 0.x 플러스 B는 0.5 곱하기 1.0 플러스 0.1는 0.6. A는 리을 U 0.6는 0.6. 양수니까 그대로 통과하죠. Z, 가중점 0, 가중점 0, 가중점 0, 가중점 0, 가중점 0 곱하기 0.6, 가중점 1, 가중점 2, 가중점 0, 가중점 0, 가중점 0, 가중점 0, 가중점 0, Y는 0.38, 러스는 0.380는 0.1444. 정답은 0인데 모델은 0.38이라고 예측했어요. 이 오차를 줄이려면 가중치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역전파로 기울기를 계산합시다. 출력에서 시작합니다. D, L 퍼치 Y는 이 YY, L 곱하기 0.38는 0.76. 2층 가중치 기울기 D, L 퍼점 38, D, W는 D, L 퍼점 38, D, Y 곱하기 AC는 0.76 곱하기 0.6는 0.456. D, L 퍼점 76, B는 0.76 곱하기
1-1%은 0.76, 1층으로 기울기를 전파합니다. dl%76은 dl%76, y 곱하기 w은 0.76 곱하기 0.3는 0.258, dl%76는 0.18 곱하기 yl8, 0.6는 0.18 곱하기 18은 0.28, yl%18, yl%76, 181이니까요. 1층 가중치 기울기 dl%28, w는 0.18 곱하기 x는 0.18 곱하기 1.0는 0.18, dl%b는 0.18. 이제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다. 학습률은 0.1로, w는 0.3, 0.1 곱하기 0.456는 0.2544, w는 0.5, 0.1 곱하기 0.228는 0.4772. 가중치가 줄어들었죠. 출력값 0.38을 0에 가깝게 만들려면 가중치를 줄여야 하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과정을 수천, 수만 번 반복하면 모델이 학습됩니다. 파이톨치에서는 이 모든 계산을 loss.backward 한 줄이 자동으로 해줍니다. 시그모이드부터 다시 봅시다. x, 가르는 1 푸나렐 플러스 2x. 출력이 0과 1 사이의 값이라 확률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울기 소실, vanishing gradient. 시그모이드의 미분을 보면 x는 x 곱하기 1x입니다. 이 값의 최대는 x는 0일 때 0.25예요. 0.25. 최대가 0.25입니다. 연쇄 법칙에서 기울기는 곱해진다고 했죠. 층이 깊어지면 0.25 곱하기 0.25 곱하기 0.25 곱하기 5층만 쌓아도 0.25, EXPO, NENTO는 0.001. 기울기가 거의 0이 되어버립니다. 기울기가 0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W는 W 곱하기 0W. 가중치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학습이 멈추는 거예요. 특히 입력값이 크거나 작을 때, 즉 X가 -5나 5 같은 극단값일 때 시그모이드 출력이 0이나 1에 가깝게 되면서 기울기가 거의 0이 됩니다. 이걸 포화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는 은닉층에서는 거의 안 쓰고 이진 분류의 출력층에서만 사용합니다. ReLU, X는 max 0x. 장점을 다시 봅시다. 양수 영역에서 기울기가 항상 1입니다.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는 1. 아무리 깊이 곱해도 기울기가 사라지지 않아요. 기울기 소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계산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맥스 연산 한 번이면 끝이에요. 이 XP나 나눗셈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ReLU에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dead ReLU, 음수 영역을 보세요. 출력이 0이고 기울기도 0입니다. 만약 어떤 뉴런의 입력이 계속 음수라면 출력이 항상 0이고 기울기도 항상 0이니까 그 뉴런은 영원히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죽은 뉴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학습률이 너무 크면 가중치가 크게 업데이트되면서 뉴런의 입력이 영구적으로 음수가 돼요. 많은 뉴런이 한꺼번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ReLU가 장점이 훨씬 크기 때문에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은닉층 활성화 함수입니다. dead ReLU를 해결하기 위한 변형이 leaky ReLU입니다. leaky ReLU는 음수 영역에서 0이 아니라 아주 작은 기울기를 줍니다. 양수면 그대로 통과 음수면 0.01을 곱합니다. 그래서 음수 영역에서도 기울기가 0.01이에요. 완전히 죽지는 않는 거죠. 활성화 함수들을 한눈에 비교하면 시그모이드는 출력이 0에서 1, 확률 해석이 가능하지만 기울기 소실이 심합니다. 닿는 -1에서 1 범위, 0 중심이라 좀 낮지만 역시 기울기 소실이 있어요. ReLU는 빠르고 기울기가 보존되지만 dead ReLU가 있고 leaky ReLU는 dead ReLU까지 해결합니다. 실전에서는 은닉층, ReLU가 기본, 문제 있으면 leaky ReLU, 출력층, 이진 분류는 시그모이드, 다중 분류는 소프트맥스, 회귀는 없음. 이 가이드를 기억하세요. 가장 기본적인 옵티마이저 SGD입니다. Stochastic Gradient Descent. 업데이트 규칙은 간단합니다. W는 WLR 곱하기 Gradient. 기울기의 학습률을 곱해서 빼주는 것. 이게 전부예요. 장점은 구현이 간단하고 메모리 사용이 적다는 것. 단점은 모든 파라미터에 같은 학습률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어떤 파라미터는 빨리 학습돼야 하고 어떤 건 천천히 학습돼야 하는데 전부 같은 속도로 업데이트하니까 비효율적입니다. 또한 진동이 심할 수 있고 안장점이라고 하는 기울기가 0인데 최소값은 아닌 지점에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SGD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멘텀이 등장합니다. 모멘텀의 비율을 들어볼게요. 공이 3비타를 굴러 내려옵니다. 처음에는 느리지만 내려가면서 관성이 붙어 점점 빨라지죠. 작은 언덕이 있어도
관성 때문에 넘어갈 수 있어요. 수식으로는 VD는 곱하기 VLR 곱하기 gradient W는 W 플러스 V가 보통 0.9인데 이전 방향의 90%를 기억하겠다는 뜻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가면 속도가 붙고 방향이 왔다 갔다 하면 상쇄되어서 진동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진짜 스타는 애덤입니다. 애덤은 Adaptive Moment Estimation의 약자예요. 모멘텀과 적응적 학습률을 결합한 옵티마이저입니다. 애덤의 핵심 아이디어는 파라미터마다 다른 학습률을 자동으로 적용한다는 것. 자주 업데이트되는 파라미터는 학습률을 줄이고 덜 업데이트되는 파라미터는 학습률을 키워줍니다. 0.9, 0.999는 1-8이 기본 설정값인데 보통 바꿀 필요 없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옵티마이저가 바로 애덤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애덤을 쓰면 됩니다. 7주차에서도 optim.addom, model.parameters, LR는 0.001로 사용했었죠. 정리해봅시다. SGD, 가장 기본. 간단하지만 느리고 불안정. 기본 학습률 0.01. 모멘텀, SGD 플러스 관성. 진동 감소, 빠른 수렴. 학습률 0.01. RMS prop, 적응적 학습률. 파라미터별로 다른 학습률 적용. 학습률 0.001. Addom, 모멘텀 플러스 RMS prop. 빠르고 안정적. 학습률 0.001. Addom 플러스 가중치 감쇄. 일반화 성능이 더 좋음. 학습률 0.001. 추천 전략은 처음에는 Addom, LR는 0.001로 시작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대부분의 문제에서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나중에 미세 조정이 필요하면 그때 학습률이나 옵티마이저를 바꿔보면 됩니다. Dropout. 딥러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정규화 기법 중 하나입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매번 팀원이 랜덤으로 빠집니다. 어떤 날은 A가 빠지고 어떤 날은 B가 빠지고 그러면 남은 팀원들이 빠진 사람의 역할까지 해야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모든 팀원이 다재다능해집니다.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신경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할 때 각 뉴런을 랜덤으로 확률 P만큼 꺼버립니다. 일반적으로 P는 0.5이면 절반을 끄는 거고 P는 0.2이면 20%를 끕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뉴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걸 방지합니다. 매번 다른 뉴런 조합으로 학습하니까 마치 여러 모델을 앙상블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중요한 건 드롭아웃은 훈련할 때만 적용한다는 거예요. 추론, 즉 실제 예측할 때는 모든 뉴런을 활성화합니다. 그래서 model.train과 model.eval 구분해야 하는 거예요. 파이톨치 코드를 봅시다. NN dropout 0.5를 레이어 사이에 넣어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조기 종료, early stopping. 검증 손실이 더 이상 줄지 않으면 학습을 멈추는 겁니다. 비유하면 시험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교과서를 통째로 외우게 되지만 새로운 문제에서는 오히려 못 맞추게 됩니다. 적당한 시점에서 멈추는 게 최적이에요. 과적합의 전형적인 패턴을 봅시다. 에포크 1, 훈련 손실 2.50, 검증 손실 2.45, 둘 다 줄어들고 있어요. 에포크 5, 훈련 손실 1.20, 검증 손실 1.30, 검증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에포크 10, 훈련 손실 0.50, 검증 손실 0.80, 과적합. 에포크 15, 훈련 손실 0.20, 검증 손실 1.10, 더 심해졌어요. 훈련 손실은 계속 줄어드는데 검증 손실은 올라가고 있죠. 이때가 과적합입니다. 최적의 지점은 검증 손실이 가장 낮았던 곳이에요. 조기 종료의 동작 방식은 매 에포크마다 검증 손실을 기록하고 N 에포크 연속으로 개선이 없으면 학습을 중단합니다. 이 N을 patience라고 부르고 보통 5에서 10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모델의 가중치를 저장해뒀다가 복원합니다. 정규화 기법들을 전부 정리합니다. 에런 정규화, 가중치 절대값 합의 페널티, 희소 모델을 만들어요. L2 정규화, 가중치 제곱합의 페널티, 가중치 크기를 제한합니다. 이 둘은 4주차 리지, 라쏘에서 이미 배웠죠. 드롭아웃, 뉴런을 랜덤으로 비활성화, 앙상블 효과, 배치 정규화, 층 출력을 정규화, 학습을 안정화시키고 빠르게 수렴, 조기 종료, 검증 손실이 나빠지면 학습 중단, 데이터 증강, 훈련 데이터를 변형해서 늘리기, 이미지를 회전, 뒤집기 등. 실무에서는 이것들을 조합해서 씁니다. 예를 들어 애덤 플러스 드롭아웃 0.3 플러스 조기 종료, 페이션스는 5 플러스 배치 정규화. 이런 조합이 일반적이에요. 먼저 파이톨치의 자동 미분, 오토그레드를 자세히 봅시다. 7주차에서 파이톨치는 자동 미분을 지원한다고 했었죠. 오토그레드는 자동 역전파 엔진입니다. 우리가 순전파 코드만 작성하면 파이톨치가 그 과정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백워드를 호출하면 역전파로 기울기를 계산해줍니다. 코드를 봅시다.
X는 Tolchman Tensor 2.0, requires 밑줄 grad는 true. W는 Tolchman Tensor 3.0, requires 밑줄 grad는 true. B는 Tolchman Tensor 1.0, requires 밑줄 grad는 true. requires 밑줄 grad는 true가 핵심이에요. 이 텐서에 대한 기울기를 추적하겠다는 뜻입니다. 순전파. Y는 W 별표 X 플러스 B 3 곱하기 2 플러스 1, B줄 grad는 7, loss는 Y5는 7에서 5는 4, 역전파, loss, backward. 이 한 줄로 모든 기울기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W.grade를 출력하면 8.0이 나옵니다. 수동으로 확인해 볼까요? dl dw는 2y5 곱하기 x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w는 8.0 맞죠? x.grade는 12.0 dl dx는 2y5 곱하기 w는 2 곱하기 2 곱하기 3는 12.0 맞습니다. b.grade는 4.0 dl db는 2y5 곱하기 1는 4.0 맞아요. 아까 슬라이드 11에서 손으로 했던 연쇄법칙 계산을 파이톨치가 자동으로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오토그레드의 위력이에요. 7주차에서 봤던 학습 루프를 다시 보는데 이번에는 드롭아웃이 추가된 버전입니다. 모델 정의를 보면 NN linear, 오른쪽 화살표 NNRLU, 오른쪽 화살표 NN dropout 0.3, 오른쪽 화살표 NN linear, 오른쪽 화살표 NNRLU, 오른쪽 화살표 NN dropout 0.3, 오른쪽 화살표 NN linear. 오늘 배운 드롭아웃이 은닉층 사이에 들어가 있죠. 드롭아웃 비율 0.3이면 30%의 뉴런을 랜덤으로 끕니다. 손실함수는 크로센트로필로스, 옵티마이저는 앤덤, 7주차와 같습니다. 학습 루프의 5단계도 그대로입니다. 0, 밑줄 grad, 오른쪽 화살표 forward, 오른쪽 화살표 loss, 오른쪽 화살표 backward, 오른쪽 화살표 step. 이 5줄은 정말 중요해서 몇 번이고 강조합니다. 이 패턴은 어떤 모델을 학습하든 CNN, 이든 RNN, 이든 트랜스포머이든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각 단계를 정리합니다. 1단계 Optimizer.0 밑줄 grad, 기울기 초기화. 파이톨치는 기울기를 누적합니다. 이전 배치에서 계산된 기울기가 남아있으면 엉뚱한 값이 되니까 매 반복 시작할 때 0으로 초기화해야 합니다. 2단계 Outputs는 Model Inputs, 순전파. 입력 데이터를 모델에 통과시켜 예측값을 계산합니다. 3단계 Loss는 Criterion, Outputs, Labels, 손실 계산. 예측값과 정답의 차이를 수치화합니다. 4단계 Loss, backward, 역전파. 연쇄법칙으로 모든 파라미터의 기울기를 자동 계산합니다. 아까 배운 오토그레드가 여기서 작동하는 거예요. 5단계 Optimizer.step, 가중치 업데이트. 계산된 기울기를 사용해서 파라미터를 수정합니다. 애담이면 적응적 학습률과 모멘텀을 적용해서 업데이트하겠죠. 실전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배웁시다. 첫째, 모델 저장과 로드. torch.save, model.state 밑줄 dict, best 밑줄 model.pth로 저장하고 model.load 밑줄 state 밑줄 dict, torch.load, best 밑줄 model.pth로 불러옵니다. state 밑줄 dict는 모델의 모든 파라미터를 딕셔너리 형태로 반환합니다. 학습이 끝난 후 모델을 저장해두면 나중에 다시 학습하지 않아도 바로 예측에 사용할 수 있어요. 둘째, 조기 종료 구현. 코드를 봅시다. best 밑줄 val, 밑줄 loss를 무한대로 초기화하고 patience를 5로, 카운터를 0으로 설정합니다. 매 에포크마다 훈련하고 검증 손실을 구합니다. 검증 손실이 이전 최고보다 좋아지면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카운터를 0으로 리셋하고 모델을 저장합니다. 검증 손실이 개선되지 않으면 카운터를 1 올립니다. 카운터가 patience, 즉 5대 도달하면 학습을 중단합니다. 5번 연속으로 개선 없으니 더 이상 학습해도 과적함만 심해질 거야 라는 판단이에요. 마지막에 가장 좋았던 모델을 다시 불러옵니다. 이렇게 하면 과적합 직전에 최고 모델을 얻을 수 있어요. 배치 정규화, batch normalization, 배치놈이라고도 부릅니다. 각 층의 입력을 정규화하여 학습을 안정화시키는 기법입니다. 동작 과정은 4단계예요. 1. 미니 배치의 평균을 계산합니다. 2. 미니 배치의 분산을 계산합니다. 3. 정규화합니다. x는 x퍼 제곱근 플러스 4.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 와로 스케일과 시프트를 합니다. y는 곱하기 x 플러스. 왜 이렇게 하냐면 층이 깊어지면 중간 레이어의 입력 분포가
학습 중에 계속 변합니다. 이걸 내부 공변량 이동이라고 하는데 학습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배치 정규화는 각 층의 입력을 항상 정규 분포에 가깝게 유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효과는 대단합니다. 더 높은 학습률을 사용할 수 있고 기울기 소실, 폭발을 완화하고 약간의 정규화 효과도 있어요. 파이톨치에서는 NN, BATCHNORM1D 뉴런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배치놈은 ReLU 앞에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마덜점 트레인과 마덜점 이벌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훈련 시와 추론 시 동작이 다르거든요. 오늘 배운 것들을 실전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 심층 신경망을 학습시킬 때 확인해야 할 10가지입니다. 1번 데이터 전처리, 정규화 또는 표준화. 2번 가중치 초기화, XABL 또는 희 초기화. 파이톨치의 N리니어는 자동으로 적절한 초기화를 해줍니다. 3번 활성화 함수, 은익층은 ReLU, 출력층은 목적에 맞게. 4번 옵티마이저, 애담, LR는 0.001으로 시작. 5번 배치 정규화, 깊은 네트워크에서 안정성 향상. 6번 드롭아웃, 과적합 방지, 비율은 0.2에서 0.5. 7번 조기 종료, 검증 손실 모니터링. 8번 학습률 스케줄러, 학습 중에 학습률을 줄이는 것. 9번 모델 저장, 최고 성능 모델 저장. 10번 GPU 활용, 모델 .to, CUDA와 데이터 .to, CUDA. 이 10가지를 순서대로 체크하면서 실험하면 체계적으로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실습 과제입니다. 실습 1. 파이톨치 오토그래드 체험. 간단한 텐서 연산에서 백워드를 호출하고 그래드 값을 확인한 뒤 수동 계산과 비교해보세요. 오늘 슬라이드 25에서 본 코드를 직접 실행하고 변형해보는 거예요. 실습 2. MNIST 심층 신경망 학습. 3층 MLP를 만들어서 MNIST 또는 패션 MNIST를 학습합니다. 애덤 옵티마이저와 드롭아웃을 적용하세요. 그리고 훈련 손실과 검증 손실을 함께 그래프로 그려보세요. 과적합이 발생하는 지점을 관찰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실습 3. 정규화 기법 비교. 드롭아웃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성능을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조기 종료를 직접 구현해서 적용해보세요. 질문이 있으면 편하게 해주세요. 자주 나오는 질문을 미리 정리해드릴게요. 역전파를 꼭 수학적으로 이해해야 하나요? 수식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울기가 역방향으로 전파된다는 개념, 그리고 연쇄법칙으로 각 가중치의 기울기를 구한다는 원리는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코드에서 loss.backWord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디버깅할 수 있으니까요. 애덤이 항상 최고인가요? 거의 모든 경우에 좋은 선택이지만 항상 최고는 아닙니다. 논문에서는 SGD 플러스 모멘텀이 더 좋은 일반화 성능을 보이는 경우도 보고됩니다. 하지만 시작점으로는 애덤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에요. 드롭아웃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일반적으로 0.2에서 0.5 사이에서 실험합니다. 너무 높으면 정보 손실이 크고 너무 낮으면 정규화 효과가 약해요. 0.3이 좋은 시작점입니다. 다음 주는 CNN 합성곱 신경망입니다. 이미지 인식에 특화된 신경망이에요. 합성곱 연산과 필터의 원리, 풀링, 패딩, 스트라이드, CNN의 전체 구조, 그리고 패션 MNIST 분류 실습까지 진행합니다. 오늘 MLP에서 이미지를 1차원으로 펴서 784개 입력으로 넣었죠. CNN은 이미지의 2차원 구조를 그대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인식에서 MLP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수고하셨습니다.